자, 두 경기 연속 거의 패배 문턱을 넘다가 다시 승리로 돌아선 정말 극적인 승부. 그러니까 뭐 배성재 캐스터가 중계 중에 그런 얘기 했다더라고요. 클린스만 감독이 축구 감독이 아니라 영화 감독이다. 말 잘해요. 네. 매 경기 영화를 찍고 있는 클린스만 호의 다음 경기는 4강전입니다. 4강 요르단과의 경기. 우리가 조별리그에서 맞붙어서 이기지 못했던 간신히 비겼죠. 간신히 비겼던 요르단입니다. 요르단이 사실 뭐 대진운이 좋은 편이기는 했습니다. 올라오는 과정에서. 그렇습니다. 네, 이라크가 그 잔디 먹다가 퇴장당한 선수, 퇴장당한 이후에 역전승을 거뒀었고, 또 8강에서는 타지키스탄을 만나가지고 그렇죠. 상대적으로 대진운이 좋긴 했지만 우리가 조별리그에서 경험했듯이 결코 쉽지 않은 상대고, 그리고 우리에 비해서 체력적으로도 훨씬 더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그런 4강전이 될 걸로 보고요. 아무래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8강전을 어떻게 저렇게 치렀나 싶을 정도로 우리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많다는 거. 일단 체력적인 부분에 굉장히 좀 타격이 아주 큰데 일단 그것보다 더 지금 우리 걱정되는 것은 역시 김민재 선수의 공백입니다. 네. 네. 그 경기 사실 우리가 지고 있을 때 거의 사실 김민재 선수가 그 옐로 카드를 받던 상황에서는 우리가 4강 못 간다고 다들 마음을 먹었을 만한 시간이었잖아요. 지고 있었고 추가 시간 그때 돌입을 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상대가 시간을 끄니까 김민재 선수가 이제 뺏는 과정에서 카드를 받았는데 아쉽긴 합니다. 뭐 이번 대회를 본 분들도 다 아십니다만 확실히 수비 쪽에서 압도적인 클래스를 계속 보여줘왔기 때문에 공백이 좀 많이 큰데 요거를 어떻게 메울지가 일단 가장 큰 첫 번째 허들일 것 같아요. 이 4강전 준비하는 데 있어서. 맞습니다. 네. 네. 김민재 선수가 이제 경호적으로 빠진 유일한 선수가 됐어요. 네. 10명이 한 장씩 갖고 있었는데 김민재 한 명만 빠진 게 좀 다행이라면 다행이지만 아무튼 빠졌습니다. 네. 이제 클린스만 감독의 성향을 볼 때 김민재를 누구로 대체를 할 것인가. 원래는 이제 쓰던 선수를 주로 쓰니까 네. 당연히 선발로 뛴 적이 많이 있는 정승현 선수가 나와서 김영건과 호흡을 맞추는 게 더 확률이 높겠죠. 흔히 말하는 정배일 거고요. 하지만 직전 호주전에서는 또 박진섭 선수의 교체 투입 타이밍이 좀 더 빠르기도 했어요. 네. 그래서 뭐 박진섭 카드를 깜짝식으로 쓸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. 뭐 정승현이 훨씬 가능성이 높고 박진섭도 나와도 놀랄 일은 아니다. 이 정도 되겠는데요. 김영권, 정승현이 됐을 때 이게 좀 익숙한 그림입니다. 네. 특히 K리그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것뿐 아니고 거기다 설령우, 김태환, 조현우, 박용우 이게 작년 전반기 울산이 K리그에서 역대급의 페이스로 승점을 막 벌어 나갈 때의 멤버거든요. 네. 물론 박용우 선수 시즌 도중에 나갔지만 그래서 김민재 대신에 정승현이 만약에 들어온다. 조직력 문제를 아예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. 네. 근데 지금 요르단 맞춤형으로 봤을 때 포백으로 갈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왜냐면 쓰리톱을 쓰니까 포백으로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지금 여기 알타리무 있잖아요. 타마리. 네. 이 친구가 사실 그 공격 전진성을 가장 좀 잘 보여줬던 선수고 우리 공격 진행에도 가장 위협적인 선수인데 김민 선수가 잘 막았단 말이에요. 그렇죠. 네. 근데 이제 그 자리에 김영건 선수가 나간다고 봤을 때 요거는 좀 매치업이 굉장히 불안 요소가 있잖아요. 다소. 예. 알타마리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김민재가 잘 막았기 때문에 네네. 엄청나게 돋보이지 않아서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요, 시청자들께서.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벨기에 프랑스 리그를 거치고 있으면서 이 요르단 역사상 네네. 거의 유일한 유럽에 잘 진출한 선수고요. 그리고 지금은 프랑스에 와 있는데 벨기에 시절에는 이 선수가 벨기에에서 뛴 기간으로 잘라보면 네. 해당 기간 동안 벨기에 리그 드리블 성공 1위였어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드리블러란 말이에요. 네, 탈 아시아급 선수입니다. 네, 왼발킥이 있는. 그래서 이제 별명이 요르단 메시라고 했던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 선수를 어떻게 막냐가 이 선수가 오른쪽 윙하고 안으로 파고드는 왼발잡이니까 한국의 왼쪽 센터백과 왼쪽 수비수가 막아야 되죠. 네. 이 자리를 어떻게 짜냐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되긴 할 겁니다. 근데 네. 사실 김민재가 없고 김영건이 아니고 다른 선수를 왼쪽에 놓는 것도 이제 애매하기 때문에 어차피 누가 대체로 들어오든 왼쪽은 김영건이니까 네. 그러면 김영건은 어쩔 수 없고 그 주위를 누구로 짜느냐 문제겠죠. 뭐 왼쪽 수비수를 맞춤으로 바꿔주느냐 아니면 미드를 좀 강화하느냐 뭐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이제 알타마리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어제 훈련 때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뭐 김진수 선수랑도 얘기를 좀 하고 또 설용우 선수하고도 네. 그 손흥민 선수를 끼고 이제 얘기를 좀 나누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이드백 기용에 대해서도 추측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그 김진수를 왼쪽으로 처음 기용을 하고 뭐 오른쪽으로 설용우를 뭐 돌린다거나
이런 분들인데 3백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? 3백 가능성이요. 네. 저는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. 네네. 왜냐하면 지난번처럼 김민재 가운데에 세우는 3백 아니고 어차피 김민재 없으니까 네. 그 김영권? 호주전 막판에 네. 박용우가 사실상 스위퍼로 내려가서 계속 공을 돌렸잖아요. 이게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, 그림이. 그래서 네. 어떻게 보면 박용우 3백 중앙 기용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은 됩니다. 또 박진섭도 미들 수비를 오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3백에 이제 이론적으로 잘 맞는 면이 있는데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3백을 쓸 것 같지는 않아요. 기본적으로 클린스만 감독이고 상대 요르단인데 우리보다 세? 내가 왜 쟤한테 왜 맞춰? 약간 그렇죠.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. 사우디한테 3백을 썼던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일단 상대의 공격이 강하다는 걸 인정을 하고 좀 잠그는 차원에서 썼던 것이고 이번은 좀 그런 선택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 건데 네. 근데 알타마리에 대한 경계는 분명히 우리의 가장 큰 주요 이제 그 타겟이 될 거라고 보고요. 이 친구가 사실 오른쪽에서 이제 반대발 윙어로 뛰면서 상당히 우리에게 위협적인 선수이고 이제 중앙지향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센터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김민재 선수 공백과 네. 맞물려 가지고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좀 했던 것이고요. 그 이론적으로 보면 네. 상대가 반대발 윙어를 놓으면 네. 우리도 반대발 풀백이 가는 게 이론적으로는 좋거든요. 네. 예, 알타마리가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드리블을 주로 하고 측면을 파는 게 아니라면 한국 풀백도 안으로 따라 들어오면서 수비하는 게 편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른발잡이인 설령우가 이론적으로는 좀 맞는 면이 있긴 합니다. 네. 다만 이제 일단 체력 문제. 설령우가 원체 힘들게 뛰어왔기 때문에 야, 체력 정말 좋더라고요. 그 네. 연장 막판에도 그렇게 뛰어다니고 하는 거 보면. 뭐 기여도가 높았죠. 네. 네. 이번 후스코어닷컴에서도 그 최고 평점을 줬고 그 8강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고 또 전체적으로 설령우 선수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좀 좋은 이번 대회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체력적으로 지금 상당히 부담이 가는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네.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고 힘든 설령우냐 네. 경기 감각이 미지수인 김진수냐 뭐 이렇게 그렇죠. 요약할 수 있겠네요. 왜냐면 너무 많이 쉬었기 때문에 네. 이게 또 워낙 중요한 경기고 아예 뛴 적이 없잖아요 지금. 네. 예, 그런 상황에서 이걸 투입을 한다는 거는 굉장한 모험수가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크리스마도 고민이 될 것 같고 아무튼 김민재 선수가 없는 것이 단순히 수비 한 명을 갈아 끼우는 것 이상의 지금 큰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럼요. 네, 네. 우리 대표팀에게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요소인 거 분명합니다. 자, 그 다음으로 좀 포인트로 잡을 만한 건 뭐가 있죠? 일단 요르단이 네. 지난번 조별리그 맞대결 때 이강인 집중 견제로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. 네. 한국이 바레인 상대로 이강인이 완전 날아다니면서 이강인만 믿고 가도 되겠는데?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르단이 거의 한 명을 붙이다시피 해서 견제를 심하게 하니까 네. 이강인 선수의 영향력이 쭉 줄어들었던 그런 사례를 우리가 봤죠. 네. 요르단이 한 번 겪어봤기 때문에 이강인 견제를 더 심하게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국이 어떤 대책을 가지고 나오냐가 상당히 또 관심사가 될 텐데 네. 저는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한국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면이 하나 있는 게 한국이 왼쪽 윙어가 그때는 이재성이었는데 지금 황인범일 수 있잖아요. 황희찬. 아니, 황희찬일 수 네. 있잖아요. 네, 그렇게 좀 직접 공격력 혼자 수비를 끌어당기고 찢을 수 있는 선수가 이강인의 반대쪽 사이드에 있으면 이강인한테 공의 흐름이 너무 몰리지 않고 이강인한테 뭐 몰리면 이강인 그냥 빼주고 반대쪽에서 뚫으면 되니까. 네. 이번 네. 경기는 그래서 황희찬이 저는 키플레이어라고 보고요. 네. 왜냐하면 우리 대표팀이 계속 이 오른쪽에서 볼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가 상대 이쪽으로 이동이 되면 반대쪽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황희찬이 그쵸. 드리블 치는 이 시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게다가 이번에 그 요르단이 왼쪽 센터백이 빠집니다. 경고노적으로 아잘린이 빠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 뭐 대체자가 들어오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지난번 우리가 요르단전에 좀 했던 것보다는 오른쪽에서 좀 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.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 뭐 김태환 선수도 굉장히 잘 해오고 있지만 이번에 연장전에 그 양현준 선수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임팩트 컸잖아요. 그 양현준 선수 윙백 기용 뭐 얘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. 근데 포백 쓰는 시스템에서 양현준 선수 쓰기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큰데. 선발은 어렵죠. 네, 네. 그래서 경기 시간이 좀 지난 상황에서 우리가 공격이 좀 필요할 때 들어가는 건 모르겠지만 크리스만 감독 성향상 그렇게 과도하게 모험적인 수를 3백을 쓴다면 모르겠지만 포백 체제에서 양현준 선수를 그 자리에 쓸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뭐 충분히 좋은 카드가 우리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점만으로도 아주 양현준 선수의 발견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요. 네, 이번 경기에 선발로 내기는 좀 부담이 있고 어쨌든 상대가 왼쪽에 지금 그 왼쪽 공격수도 빠지잖아요. 경고로적으로. 네, 오르루안 선수. 네, 네. 그렇기 때문에 왼쪽 라인에 변화가 좀 많단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을 상당히 공들여서 선발 라인업을 짤 것이다. 뭐 이강이냐 뭐 거의 뭐 굳어져 있고
오른쪽에 뭐 김태환이 됐든 뭐 설영우가 됐든 아니면 정말 뭐 양현준이 됐든 충분히 그런 다양한 카드를 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승부수를 걸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경고르족 2명 외에도 알다르드르 얘가 징계를 좀 세게 받았더라고요. 네, 3경기 징계를 16강인가에 받아서 이라크전 네. 때. 예. 그래서 이제 짐을 쌌어요. 네. 이번 대회부터 못 나오니까. 그래가지고 요르단은 총 3명이 네. 징계 관련으로 빠진 셈이라서 한국의 김민지 한 명보다 숫자성으로는 타격이 큽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그리고 아무튼 그 외에 또 알타마리 얘기했습니다만 알라이마르 역시도 상당히 이번 때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 쪽에서 물론 볼 점유는 우리가 더 많이 하고 볼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긴 하겠지만 그 공격수들의 개인 기량이 우리가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높은 수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수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경기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요르단 이라크와의 경기 네. 봐도 상대가 그러니까 이라크가 한 명 적어진 때 어떻게 요르단이 공략을 했는가? 그게 뭐 엄청난 조직적인 공략을 한 게 아니고 네. 개인적인 원더골이 막판에 빵빵 터졌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래서 뭐 슛이나 드리블을 통해서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기량이 요르단 선수들이 충분히 있다. 네. 그리고 흔히 원래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중동 선수들에 대한 인상 아닙니까? 그 중동 바깥에선 잘 모르지만 네. 대표팀 경기만 붙어 보면 드리블도 잘하고 슛도 잘 때린다. 딱 그런 선수들이 요르단 공격진에 있어서 좀 경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뭐 그 외에 지금 알타마리 부상이란 썰이 있었는데, 네 지금 뭐 저희가 이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한 바로는 일단 회복이 됐다는 얘기를 봤거든요. 네. 물론 이게 뭐 어떤 쪽으로 연막일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경기가 시작돼봐야 아는 거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다 나온다고 보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. 네, 뭐 윤용 기자 취재로도 이제 필드 훈련에 안 나와서 네.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확인해 본 결과 일단 실내 훈련이었다. 못 나온 상황이랑 상관이 없다.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. 네. 자, 아무튼 좀 바라건대 전반전 경기를 우리가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매 경기 좀 출발이 안 좋았다는 아쉬움이 좀 컸고 결국 우리가 뭐 최근 2경기 뭐 극장골 승리하면서 뭐 승부차기 승리 뭐 막판에 또 이렇게 올라왔지만 이게 참 너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너무 크고요. 이런 식으로 만약에 4강전도 이렇게 가면 결승전은 정말 너무 힘든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죠.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. 아무튼 지금 최근에 외신에서 그 아시안컵 예측 많이 하고 있는데 옵타 예측이 하나가 있고 저희가 요즘에 그 베팅 업체 그러니까 도박사들의 예측을 종합을 해서 네. 정보를 제공하는 그 스포츠 비바스라는 네. 업체에서 제가 정보를 많이 봤는데, 그러니까 거기가 베팅 업체인 게 아니고 세계 베팅 업체들이 어떻게 전망했는지 네. 통계를 내서 네. 그걸 근거로 이제 약간 전 세계 집단지성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렇죠. 예.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이제 예상을 해보는 뭐 그런 업체에서 저한테 데이터를 많이 주시는데, 네. 네. 거기서 이제 접종률이 좀 높아요. 네. 예, 근데 신기할 정도로 높고 그리고 이제 선발 명단이 나오면 그때 또 예측을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네. 선발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측은 달라지는 거니까 또 어느 나라는 그런 라이브 베팅 같은 게 합법인 나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. 예, 예. 그런 나라들의 도박사들이 순간적으로 한국의 승리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 배당률을 확 올린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면 그게 관측이 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럼- 거기에서 이제 제공한 그거 보면 우리가 상당히 뭐 이길 확률이 높다. 네. 네. 우리가 이길 확률이 74.7%. 굉장히 높네요. 네. 네. 정규 시간 승리는 60%, 연장전 승리 8.5%, 승부차기 승리 6.2% 뭐 이렇게. 정규 시간의 비중이 아주 높다는 게 또 고무적입니다. 네. 그렇죠. 다만 골이 많이 나진 않을 거다. 그래서 1대0 승리 예상이 가장 많고요. 2대0 승리가 그 다음이고 1대1 무승부가 그 다음이고. 그러니까 상당히 좀 타이트한 경기가 될 거라는 예상.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상일 수 있지만 이번 때 결코 그렇지 않은 결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. 그럼요. 네. 네. 이번 대회 뭐 이변으로 아주 가득하죠. 네. 네, 그렇습니다. 아무튼 그 맞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이게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도박사들이 훨씬 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다. 그렇죠, 뭐 그렇죠. 그런 논리에 기반을 해서 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추정치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뭐 예측이라는 건 예측일 뿐이고 경기 시작되면 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고 또 이번 경기를 앞두고 두 팀 모두 주전 선수들이 이제 빠진 상태에서 또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대신해서 들어오는 선수가 또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은
그 영향을 미칠 거란 생각이 들고요. 아무튼 굉장히 좀 기대됩니다. 마지막으로 스코어 예상 한번 해볼까요? 스코어 예상. 네. 예. 아, 저는 뭐 약간 염원을 섞어서 네. 2대 0입니다. 아 2대0. 제발 정규 시간. 아 우리가 무실점을 한다라고 믿고 가시는 거군요. 네, 제발 네. 정규 시간. 저는 한 3대1 보겠습니다. 3대1. 네. 한 골은 우리가 무실점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네, 바라건대 3골 기록을 해서 안정적으로 2대0 가다가 한 골 먹고 마지막에 쐐기골 넣고 이렇게 끝나는 그림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